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여러가지 좀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면서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요즘에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기미가 보였었는데 오늘 다들 배터리 섹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 어려운 형국에 결국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실적입니다. 실적. 이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다 뭐 리포트들 나오고 하니까 기관들도 뒤늦게 이게 매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미들도 더 붙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들도 물론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실적 시즌에서는 확실히 집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도 4% 오르고 에코프로 BM이 4%, 에코프로가 10%, 다 N솔이 2%, 대주전자력 5%, 장난 아니게 다들 오늘 실적들이 괜찮게 올라 주었습니다. 좀 더 말씀드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내일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 발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 반영돼서 오르는 부분도 있고 에코프로에서도 굉장히 이런 자회사 폐배터리를 비롯해서 정제 산업에서도 실적을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실적 시즌에는 배터리다. 또 요즘에 카카오 같은 애들이 특히 성장주들이 좋지 않은데 성장주에서도 사실 좀 급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터리 섹터들 같은 경우는 50% 60%씩 이렇게 신장을 해주고 있어요.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좀 회복을 하겠지만 이렇게 5, 60%의 신장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 규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해봤자 지금 요즘에 추세에 보면은 10% 20% 정도의 성장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PER은 똑같이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성장주 안에서도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오늘 신영증권 리포트가 또 나왔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매출액은 1.76조, 영업이익이 1365억.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뭐 1200억 정도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9% 가까이 오를 정도로 굉장히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NF도 이게 지금 천억 좀 안 되게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6.9 후반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잘 가지고 제가 LNF를 워낙 좋아하는 거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위로 올라가 주면은 다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비교해보면 70에서 80% 정도 시총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것을 좋아한다기보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분기 출하량이 1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캠4의 가동 정상화와 더불어 캠5N의 일부 라인 조기 가동이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캠4는 이제 저희 옆에 불났던데 바로 옆에 공장도 같이 닫았었던데 그거를 재가동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분기 환율 효과가 반영되는 판가는 13% 2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제 3분기는 상반기 대비 분기별 판가 상승폭은 둔화되겠지만 환율하고 물량 효과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33% 증가한다. 이런 전분기 대비 33% 증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4분기는 3분기 대비 또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탑재 모델 확대 및 제한적인 공급사로 인해 하이니켈 양극재예요. 지금 다른 것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은 뭐 일부 LFP 쪽에 중급의 양극재 같은 경우는 좀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하이니켈은 영향을 안 받고 있다. 다 항상 부족하다. 이게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도 하이니켈 하이엔드 쪽에 최고급 배터리의 수요는 최고급 OEM들의 차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이제 지탱을 해주는 버팀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NCA 전용 삼성이죠. NCM은 SK 쪽으로 나가는 거고 NCA는 파나소닉하고 삼성입니다. NCA는 여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삼성 측에 납품을 하는 거죠.
캠7 중 2개 라인이 11월에 조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 다음에 4분기부터는 7%의 판가 하락을 전환을 예상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항상 판가가 줄어드는 거고 원가가 그래서 이익률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매출액만 조금 볼륨이 줄어들 뿐이다. 다만 지금 워낙 환율 효과도 있고 물량 증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싹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판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뭐 좀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르지만 이 판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된다. 왜냐면은 이 전기차 수요가 지금 점점 너무나 비싸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뭐 테슬라 Y가 지금 1억 가까이 되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인플레 때문에 원자재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배터리는 더 많이 올라가면은 이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가 같은 거는 배터리의 중요한 제일 큰 거의 요즘에 뭐 소재 많이 올라가지고 50% 비중까지 차지하는 양극재는 더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충분히 물량 효과로도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최근 멀티플 전체적인 하향 조정으로 지금 워낙 많이 내렸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2024년까지 연평균 63%의 출하량 확대 대단합니다. 85%의 매출 성장 이런 산업이 있었습니까? 우리 때? 와, 이거 수직 계열화 이점으로 IR에 대한 이런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추가 고객사 확보도 유효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출을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숫자 이거 진짜 거의 뭐 대단한 수치입니다. 지금 어느덧 PER이 28배까지 왔어요. 이런 숫자는 작년 같았으면 난리 났었죠. 물론 이 멀티플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해야 되지만 야 이제 뭐 연말이잖아요.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멀티플이 20배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EV 쪽에 작년 대비해서 신장률을 보게 되면 원래 1700억 정도 했는데 거의 한 7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넌 IT 쪽은 이런 소형전지 쪽은 한 4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EV 쪽의 비중이 큰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LF를 굉장히 EV 쪽의 비중이 거의 90%에 이를 정도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장률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에코프로비엠이 이 출하량의 이 최종적인 OEM의 영향에 따라 다 조금씩 영향이 있어요. 이제 폭스바겐 쪽에 분명히 출하량이 많이 하니까 미리 4분기에 많이 출시하니까 미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많이 생산해서 납품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숫자를 보게 되면은 EV 쪽에 신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ESS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역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물론 보너스에 이제 또 100억 정도도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영업이익률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8.6%는 거의 지금 배터리 소재 섹터에서는 양극재 섹터에서는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좀 LNF가 좀 따라왔다가 좀 다시 좀 차이가 벌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보시면은 NCM 이게 NCA 쪽이 에코프로비엠 쪽인데 이게 또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NCM은 이제 SK 쪽이라고 보는데 BMW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NCA 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PER도 보고 앵글도 출하량 전망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금 LNF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워낙 많이 빠졌을 때 다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고점에 온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역시나 이 숫자가 나와주니까 결국은 또 다시 이제 숫자에 맞춰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다 지금 결국은 이 PER 숫자를 보고 이 매출을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매크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매출이 올라주면은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이 올라주면은 실적은 주가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그 사이에 많은 고통이 따를 뿐이다. 이렇게 매크로는 어려울 뿐이에요. 지금 매크로 때문에 순간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꼭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려면 꼭 유념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오늘 선물 같은 경우 오르는데 어느 정도 저점이 좀 벗어나면은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당연히 이런 우량주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런 주도 섹터의 힘은 그때 본격적으로 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기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